먼저 양해 말씀부터 구하겠습니다. 간만에 흑화된 모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감정은 컨트롤하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욱하면 안 돼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오늘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방출 전 월클과 개벤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죠. 이 경기의 내용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감독님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크게 몇 번의 대첩들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갈비대첩 이런 사안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은 지적을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축구에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제가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여론이 그쪽으로 분위기가 몰려가도 저는 의도적으로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제가 이걸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골대녀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정면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들 이야기 나올 때 몇몇 감독들이 있어요. 이 감독들 말고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도 않아. 굳이 얘기 안 해도 누군지 다 알 법한 그런 감독님들인데 오늘은 그 감독님들 중에서 이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꽁지머리 김병지 감독. 나도 머리가 길어 근데. 수리공. 월클의 감독 김병지 감독님.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경기를 라이브로 보는 중간에서도 제가 욱했죠. 제가 발작 버튼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비단 선수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감독님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의 어떤 모습을 딱 보면 제가 그 순간에 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버튼을 눌러주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화를 내는 부분, 전략적으로라도 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라 선수들의 어텐션을 잡아주고 극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감독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화라는 부분이 감정이 섞이면 안 된다라고 봐요. 물론 사람인지라 진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경우 감정이 안 섞일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감정이 섞인 화라고 할지언정 이 화가 화의 형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병지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그 감정의 형태는 화가 아니에요. 화를 넘어선 히스테리입니다. 히스테리이면서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거를 가지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에 어떤 지점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소리 지르고 선수들한테 화냈죠. 근데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특히 시청자들이 바라봤을 때 저게 히스테리성 짜증이라고까지는 느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그 감정의 형태가 단순한 화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어떤 방송에서 특히나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에서 누군가의 찐텐의 히스테리를 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그게 특정 인물한테 향하고 있어요. 그 감정이. 바로 엘로디죠. 엘로디를 향해서 히스테리를 부리는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실시간 시청자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독들이 소리 지르고 사우팅 지르는 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멀리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개벤의 최송룡 감독이랑 비교해보면 최송룡 감독이 소리를 지르면 더 질렀지 덜 지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정의 형태가 같은데 한쪽은 히스테리고 한쪽은 감독이 그냥 선수들을 독려한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감정의 형태를 벗어난 말의 형태로 근거를 대겠습니다. 뭐냐면 저의 기준은 그래요. 선수들의 어떤 플레이가 실수가 났어요. 답답하면 감독들이 1차적으로 하는 행위는 지적입니다.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야, 수리공 너 지금 왜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당연히 처음으로 들어가고 지적 다음에 오는 형태는 대안이어야 됩니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를 바로 잡아주는 것. 수리공 그쪽은 오른쪽이 아니라 한 박자 쉬고 뒤로 가야지. 선수가 움직여야 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화도 낼 수 있는 거고 사우팅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 보이는 이 사우팅의 다음에 그 말의 언어가 그런 대안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어도 받아들이는 사람, 즉 선수나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게 히스테리나 짜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송룡 감독은 정확하게 이 두 가지 논법으로 이야기해요. 지적하고
대안을 주고. 하지만 김명지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보였던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적을 합니다. 야, 엘롯 임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대안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대한 풀이를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임마! 너 런닝맨이야? 수리공. 런닝맨은 좋았어요. 네, 런닝맨에서 제가 이번 달에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아니, 런닝맨 너무 웃겼어. 그리고 심지어 그 엑스맨이었어요. 하여튼 런닝맨, 그건 예능적으로 얻어걸린 킬링 포인트였는데, 자, 런닝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의 김명지 감독의 사고 형태,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런닝맨이 대안입니까? 런닝맨은 대안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 화난 감정에 대한 어떤 분풀이로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욕 대신 쓴 거예요. 지적을 하고 분풀이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대안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타율이 열에 반도 안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굳이 화를 낸 다음에 대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이 선수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다혈질적인 선수의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져서 경기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 봐와서 알고 있으며 감독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섬세한 터치가 필요해요. 킥인 상황, 나티가 킥인 상황에서 세트피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감독님 어떻게 해요? 대답을 못해요.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가니까 촉박해진 그 시간 안에서 됐어 빨리빨리 해! 제 발작 버튼은 여기서 눌린 겁니다. 최성룡 감독의 개벤저스 보면은 세트피스 휘슬이 울리자마자 선수들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디렉팅이 없어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되려 개벤저스는 선수들을 제가 지적을 하죠. 끊임없이 감독으로부터 디렉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선수들의 그 태도와 마인드를 지적했으면 지적했지 감독이 뭘 못해가지고 지적할 일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는 반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더 이 경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 집중을 못하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요 감독님 물어보는데 그 대답을 못 해주는 게 그게 감독이 지금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감독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죠. 세트피스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나태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먼저 지시를 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월크레 선수들의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이 월크레 선수들에 대해서는 지도함에 있어서 다른 팀과는 다르게 좀 더 섬세한 부분이 필요한 팀입니다. 굳이 제가 사투리까지는 지적하지 않을게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한국말을 한국 사람들처럼 잘하는 거지 네이티브가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려와 섬세함이 있어야 돼요. 늘 말할 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같은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몇 번이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의 경기를 치르고 있을 때에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이해를 하고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니즈를 채워줬던 감독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전신 월클을 맡았던 오범석 감독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이 월클의 전성시대를 맞이한 거라고 봐요. 물론 결과는 김명지 감독이 다 따먹었지만 그 열매를 따기까지의 그 뿌리가 되고 물을 주고 이 나무를 가꿨던 거는 오범석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즌에 오범석 감독이 이 월클의 선수들을 지도했을 때의 형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차가 없는 이 몇몇의 선수들을 위해서 일일이 픽업을 다녔습니다. 감독이 매니저 역할을 자청하면서 손수 운전하면서 선수들 연습 스케줄을 소화시켜줬어요. 이 월클이라는 팀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독의 마음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이 팀이 원하는 감독은 그런 감독일 거예요. 자신들의 다소 다른 이런 특수한 상황들까지도 굳이 말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그런 섬세함을 채워주는 감독. 본인들 역시도 여기서 특별 취급을 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더 노력하는 것들이 저는 느껴집니다. 월클의 선수들이 이 한국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뛰기 위해서 얼만큼 2배, 3배 더 노력하는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팀을 만든 감독들은 적어도 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어야만 됩니다. 본인 그냥 강팀 맡아서 이제 우승하겠다고 좋아하면서 그냥 라임 들고 만족하고 있는 그게 감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명지 감독님이 모르겠어요. 다음 시즌에 어떤 팀을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자기 반성하고 거울 효과 치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